I've been searching all my life for someone just like you. Don't know where I was going and my legs got tired, but thank God my strength is renewed. The way you smile with your mystery keeps me coming back. You're the one for me. They said you know when you found the one. I find this hard to believe. I'm done looking around. I'm driving out of this town. I'm taking you away to a place we'll stay forever. Happily ever after. I'm done looking around. I'm driving out of this town. I'm taking you away to a place we'll stay forever. Happily ever after. Do you know? 살아있는 책과 길 속에서 선거의 가치를 발견하는 산책길.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가끔씩 복잡하고 분주한 세상을 떠나서 오롯이 나만의 공간으로 떠나 쉬고 싶다는 생각 누구나 한 번쯤 하실 텐데요. 이렇게 자발적인 고립을 통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좋은 게 아마 책 속이 아닐까 싶습니다. 책을 통해서 나와 마주하고 그 속에서 내적 성장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 지금부터 산책길에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책의 길 속에 숨겨진 민주주의 가치를 통해서 개인의 성장은 물론 사회 전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멋진 실천의 걸음을 오늘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실천의 걸음을 함께할 산책 친구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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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를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건축가 국형걸입니다. 또 창의적인 시도로 일상의 가치를 바꿔주는 건축가 국형걸 교수님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교수님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학생이라고 믿을 만큼 동안이셔가지고 잘못 오신 줄 알았습니다. 교수라는 타이틀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사실 작년에 젊은 건축가상을 받은 젊은 건축가이기도 합니다. 뭐 젊은 건축가라는 타이틀 외에도 서울시 공공건축가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계신데 저희 프로그램이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송이거든요. 근데 교수님도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건축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쑥스럽지만 공공건축가로 일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사고와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공간이라는 요소는 그런 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든 뭐 건축을 할 때도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뭐 책이라는 게 하나의 공간이 될 수도 있겠네요. 휴식을 주는 책 속으로 도망갈 수 있는. 예, 사실 책을 하나의 공간 그 자체로도 볼 수 있죠. 이보다 더 많은 매력적인 공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편안한 휴식을 주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또 재밌는 놀이터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혹시 이런 책이라는 공간 속에는 자주 빠지시는 편이신가요? 예, 교수라는 직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도 또 책을 많이 접하는 편인데요. 주로는 이제 뭐 저도 이제 뭐 전공 서적을 많이 보는 편이고 또 아무래도 건축이라는 게 다양한 분야와 이제 연계가 되어 있고 또 소통이 중요한 또 분야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 도시, 사회, 디자인과 뭐 여러 분야들의 책들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러면 우리 평상시에 즐겨 읽으시는 책 중에서 오늘 산책길에 임하는 어떤 각오를 대신해줄 문장, 구절 하나 있을까요?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건축가 미스 반델 로에라는 건축가가 있는데요. 그 건축가가 이제 건축은 시대 정신의 표현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건축과 문화 그거를 통해서 우리 시대의 민주주의를 돌이켜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교수님과 함께 책과 만나고 또 나 자신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간들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국형걸 교수님과 함께할 오늘의 산책 동네 공개해 볼까요?
산책할 동네는 도시 전체가 거대하고 아름다운 책 속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곳, 바로 책의 도시 파주시입니다. 책 속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찾아보는 산책길과 좀 잘 어울리는 도시가 아닌가 싶은데요. 건축가의 눈에 파주시는 어떤 곳인가요? 건축가가 보기에 이제 파주시는 매우 흥미로운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파주 출판 도시는 건축주와 건축가가 같이 합의하에서 이제 일정한 뭐 규모와 일정한 어떤 디자인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이제 자율적으로 건축가별로 다양한 색채를 내는 건물을 건축한 곳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민주주의를 닮았다고 볼 수 있죠. 어떤 상호 존중과 배려 속에서 다양한 개성들을 또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파주 출판 도시는 공간적 민주주의의 어떤 표본 같은 곳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파주 출판 도시에 놀러 올 때마다 이제 건물들이 다 높이는 높지 네. 않은데 네. 다 어떤 형식을 지키면서도 건축가마다 다양한 개성을 드러내고 있어서 참 멋지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파주시가 나무나 꽃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자연의 도시로 유명하다 보니까 자연이 만들어낸 건축물들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건축물이 함께 어우러진 정말 눈호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산책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믿음직스러운 산책 친구 국형걸 교수님과 파주시 구석구석 또 미처 몰랐던 민주주의 가치를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산책 코스로 가보실까요? 네. 네, 이쪽으로 가시죠. 네. 우리 동네 민주주의 산책길을 걷는 프로그램인데 또 오늘은 약간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칠 수 없듯이 우리 건축가 선생님을 모시고 지나가는 길에 딱 이곳이 눈에 보이는데요. 파주 출판 도시에 와봤는데 이곳을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그 서거와 같은 곳, 뭔가 다양하고 개성 있는 다양한 책들이 모여 있듯이 네, 네. 다양한 건축물도 같이 이제 모여서 뭔가 하나의 민주주의를 이루는 도시 같은 곳, 그런 파주 출판 도시죠. 네, 그럼 파주 출판 도시의 곳곳 구석구석을 한번 보러 같이 가시죠. 네. 네, 이쪽입니다.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건물들이 다 하나같이 예쁘네요. 예, 여기 있는 건물들이 또 하나같이 다 다르게 네. 이제 개성이 넘치게 디자인이 되었죠. 근데 원래부터 이렇게 이 동네가 예뻤었나요? 여기가 이제 이전에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그냥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는데 1990년대 중후반에 네. 이제 국가에서 산업 단지로 개발이 되게 됩니다. 근데 국가 주도의 방식이보다는 이제 출판인들이 모여서 각 출판인들이 하나의 어떤 터전을 이쪽에 만들면서 이제 건축가들하고 출판사들하고 각각 매칭을 해서 이제 각각 다른 이제 출판사들이 네. 원하는 건물들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전체적으로 이제 인간성 회복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네. 또 생태 도시라는 그런 네네. 모토를 가지고 또 이제 자율적인 어떤 규범 안에서 이제 자체적인 어떤 네네. 발전되는 뭐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드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10년 동안 자리를 잡았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 게 저기 덩굴 많은 건물 있잖아요. 저게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싶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저 건물은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 콘크리트 네. 면을
이제 전면적으로 드러내는 건물인데, 네. 근데 뭐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딱딱한 콘크리트 덩어리로 네. 보였겠죠. 근데 그게 처음부터의 의도 자체가 이런 어떤 생태적으로 덩굴이 자라도록 그런 거를 기획을 했을 테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생태적인, 자연스럽게 자연과 조화된 하나의 어떤 건물의 이런 인면이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서 네. 하나의 어떤 헌책 같은 네. 헌책의 그런 느낌을 가져다 주고 있죠. 근데 너무 예쁘고 이게 하루아침에 저 덩굴이 저기 위까지 올라간 게 아닐 텐데 신기하기도 하고 멋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건물은 출판 도시의 건물 치고는 엄청 특이한 것 같아요. 모양도 특이하고 특히 색깔이 멀리서도 확 눈에 띄네요. 어떻게 보면은 특성이 약간 동화 속 같은 그런 모습인데, 아마도 출판사가 동화를 많이 하는 그런 출판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의 어떤 구름 같은 형상을 띄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지붕재로 쓰는 이런 징크 패널을 그런 징크 패널을 활용해서 전체 벽을 특이한 색상을 활용해서 또 바닥에서 구름처럼 이렇게 띄어놨죠. 그래서 하나의 어떤 구름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다가오도록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 건물도 특이하고요. 이게 무슨 간판이 있는데 세상하고 멀어지실래요? 책장 뒤에 숨으세요. 낮잠 한숨 주무실래요? 책장 뒤에 숨으세요. 되게 멘트가 와닿는데? 저도 요즘 좀 책장 뒤에 숨고 싶어서. 이게 문발리 헌책방 골목이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이곳인 것 같은데요. 저기 간판도 있고. 저는 골목이라고 해서 또 길인 줄 알았는데 이 책방 이름이 문발리 헌책방 골목인가 봐요. 헌책방 골목인 거니까 헌책방 파는 서점인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모두는 쉴 곳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곳의 주제를 알 것 같은데. 와. 밖에서 봤을 때랑 또 달라요. 책이 엄청 많은데요. 책도 많고. 여기 책장을 하나하나를 이렇게 처마처럼 만든 게 너무 특이한데요? 책장을 하나하나를 이렇게 처마처럼 만든 게 너무 특이한데요? 그러게요. 이 슬레이트 지붕 같은 거는 이 옛날 7, 80년대 오래된 이제 가옥들에서나 쓰던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오래된 나무들을 다 어디서 구해서 이렇게 만들었네요, 공간을. 그러네요. 마치 실내에 들어왔는데도 정말 여기가 그래서 책방 이름이 골목이었구나. 골목처럼 이렇게 꾸며놓으셔가지고. 또 옛날 골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헌책하고 너무 잘 어우러지죠. 이것은 미술책, 저쪽은 문학, 정치, 사회 다 엄청 다양하게 주제별로 분류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
네, 매일같이 새 책이 만들어지는 출판 도시에서 이렇게 헌책의 공간이 있다는 게 신기한데요. 이 운영하시는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헌책방 골목이라는 게 좀 신선한데요. 네.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파주 출판단지에 있는 문발리 한책방 골목이라는 곳이고요. 저희는 옛날 골목 컨셉으로 다양한 한 4만여 종의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다양한 책들을 보실 수도 있고 구매도 가능한 그런 공간입니다. 오래된 나무 틈들 사이로 이렇게 책들이 있고 또 이런 처마 네. 사이로 아주 아기자기하게 책들이 숨어 있는데요. 네. 마치 보물을 발견하는 것 같은데 네. 이 책방에서 가장 소중히 추천할 수 있는 보물 같은 책이 혹시 있을까요? 소중하다기보다는 되게 특이한 경우인데요. 네. 여기 있는 삼국지 같은 경우 보시면 네. 출판 연도가 다 다릅니다. 어떻게 모으다 보니까 한 세트는 세트인데 이게 출판 연도가 다 다른 네, 네. 중고 책방만의 재미가 있습니다. 그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책과 그 책 속에 있는 내용도 그렇지만 시간을 약간 사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인장님의 이 보물을 좀 꺼내주실 시간인데 네. 이 표지판에도 써 있는데 그 문구들이 좋더라고요. 네.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는 네. 의미가 잘 드러나 있어서 저희가 좀 복잡한 세상을 떠나서 약간 자발적으로 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을 때, 네. 나 자신을 좀 마주하고 싶을 때 읽을 만한 책을 우리 담당자님이 네, 네. 한 권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네. 추천해 드릴게요. 제가 여기 와서 읽은 프랑스 향수보다 마음의 향기가 오래 간다는 책인데요. 이 책은 사실 어머니가 딸에게 479가지의 충고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네. 제가 여기 와서 애도 생기고 7개월 된 애가 있는데요. 오. 그 애에게 읽어주고 싶은 문구가 있더라고요. 추천이 400 몇 개가 있어요? 네, 충고가 오. 479. 네네네.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조용한 시간이라는 내용입니다. 갓난아기도 가끔 혼자서 조용한 시간을 갖게 해라. 훗날에 좋은 습관이 된다. 저도 여기서 조용한 시간을 많이 갖다 보니까 네. 조금 마음에 와닿던 것 같아요. 정말 아기한테도 조용한 시간은 필요하다. 네. 하물며 어른은 말해서 뭐 하겠냐 이런 이야기 같기도 네, 하고 맞습니다. 저도 좀 정말 휴식이 필요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구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하고 걷고 있으니까 산책길 같기도 하고 뭐 건축학개론 같기도 하고 건축 얘기를 많이 저희가 들으면서 오늘 산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바로 다음 장소는 어디예요? 다음 장소는 파주 출판 도시에서 산책길 피서 코스죠. 산책길 피서 코스죠. 책과 사람, 자연이 어떻게 어우러져야지 아름다울 수 있는지 보여주는 표본 같은 공간이죠. 네. 바로 복합문화공간 지혜숲입니다. 저는 말 엄청 많이 들어보고 아직 못 가봤는데 네. 그럼 여기가 정말 사람과 자연과 책이 모두 어우러지는 네. 그런 공간이고 엄청 넓다고 들었어요. 네. 궁금한데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직접 가서 보시죠. 네. 와, 책 진짜 많다. 이게 다 책인가? 네. 와, 그렇구나. 정말
전국 어디에서 본 것보다 책이 많은 것 같은데요. 다 기증도서로 이루어져 있다고. 예. 아, 이 책을 다 사서 여기 꽂은 건 아니겠군요, 당연히. 기증을 하신 거구나, 이렇게. 정말 뭐 쉽게 구하기 힘든 뭐 교수님이 쓰셨던 책들이 다 여기에 보관이 되어 있네요. 헉, 이게 다 몇 권을 기증하신 건가? 저희가 이렇게 건축 공간으로도 전체를 책으로 또 채워놨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혜의 숲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진짜 지혜의 숲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느낌이고, 일반 도서관에도 요즘 책 읽는 공간이 많이 있지만 약간 책의 느낌도 다 정말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지혜를 쌓으신 책들을 기증해 주셨다는 느낌이 들고요. 와. 네, 둘러볼수록 정말 대단한 책의 공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복합 문화 공간을 에서 일하시는 네. 분께 이곳에 어떻게 탄생했는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간단히. 네, 저는 출판도시 문화재단 기획홍보팀장 배진희라고 합니다. 이 지혜의 숲은 어떤 공간인지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혜의 숲은 다른 도서관하고는 조금 차별성이 있습니다. 책을 찾으러 가는 공간이 아니고 책을 발견하러 오는 공간으로 저희가 지혜의 숲, 그리고 나무에 에서 책이 만들어지듯이 책에서 또 지혜를 얻고자 하는 공간으로 열린 공간으로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지혜의 숲 독서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네. 아, 그게 365일 24시간 운영하신다는 게 굉장히 뭔가 새롭고 흥미로운데요. 네, 네. 그렇게 하시는 뭐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희 서가가 세 곳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혜의 숲 1, 2, 3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은 이제 기증자분들, 개인 기증자분들이 뭐 이제 도서를 기증해 주셔서 만들어진 공간이고요. 이 공간은 일반 대중들이 많이 오시고 출판사들이 기증한 책들이 보통 진열이 되어 있고요. 지혜의 숲 3이라는 공간이 지지향이라는 게스트하우스와 연관되어 있어서 거기는 24시간으로 지혜를 얻고자 하시는 주민들이 항시 방문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혜의 숲에 이런 정신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시구나 싶었던 게 네. 이 기증서가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네. 주로 어떤 분들이 기증하신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 책의 규모는 15만 권 정도가 기증이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지혜의 숲 1 같은 경우는 학자분들, 지금 이제 돌아가신 명예교수이신 분들도 계시고 개인 서가가 기증이 되어 있고요. 지혜의 숲 2 같은 경우는 출판사들, 뭐 아동이나 성인, 인문, 에세이를 비롯해서 출판하시는 출판사들이 직접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아, 그렇게 많은 책들의 또 아름다움도 있는데요. 네. 여기 보니까는 이제 건축 공간으로서도 굉장히 특색 있고 네. 뭔가 아름다운 공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 공간을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출판도시 자체가 건축의 도시로도 알려져 있을 만큼 유명한 건축가들도 많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지혜의 숲은 정말 지혜의 숲, 울창한 곳을 조금 연상시킬 수 있는, 그리고 나무를 연상시킬 수 있는 개념으로 디자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숲에 가시면 되게 웅장해서 내가 작아지는 느낌도 조금 들잖아요. 서가에 책들에 쌓여서 제가 조금 작아지는, 내가 조금 더 지식인이 돼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저희가 좀 디자인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뭐 주민분들 그리고 여기를 방문해 주시는 뭐 전 국민들의 사유의 힘을 키워주는 지혜의 숲, 그 말이 딱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근사한 숲에서 매일 일하시는 우리 네. 담당자분이 소개해 주시는 책도 궁금하거든요. 네네. 네, 한 권 부탁드릴게요. 저는 워킹맘이에요. 예,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는 워킹맘으로 제 시간이 정말 필요할 때, 저를 힐링하고 싶은 시간이 필요할 때 짬짬이 특히 애들 재우고 나서도 읽곤 하거든요. 어린 왕자라는 책을 아마 안 읽어보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거랑 비슷한 종류의 책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지인한테 제가 추천을 받았는데 코끼리의 마음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길이 두려워서 망설이시는 성인을 위한 마음 따뜻한 동화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힐링이 되고자 할 때 조금 제가 가고 있는 길이 맞나라는 고민이 들 때 요즘 읽으니까 참 마음에 와닿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 책 진짜 재밌어 보이는데 혹시 한 구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 모두들 다 행복을 꿈꾸시잖아요. 근데 그 행복의 찰나가 길지는 않은데 코끼리가 혼자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떨어지기 직전 나무를 계속 올라가거든요. 올라가서 떨어지고 올라가서 떨어지고 뭐 개미한테도 물어보고 왜 떨어질까 이런 게 있는데 그중에서 혼자 하는 말이 있어요. 떨어지기 직전 나는 아주 잠시 행복하다. 딱 그만 그때만. 그 뒤에는 그렇지 못하다.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일지도 몰라. 유일한 진짜 행복일지도. 떨어지는 건 그 행복에 속한다.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순간에도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혼잣말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와닿았습니다. 이 책 진짜 네. 마음에 듭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좋은 네. 책도 소개해 주시고 네, 네. 이 공간도 멋지게 소개해 주셔서 네. 저희 더 잘 둘러보고 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남은 시간. 네, 소개해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가보실 곳은 파주시의 동네 책방인데요. 네. 뭐 책을 만드는 출판사의 건물들도 많지만 이곳에 유독 이렇게 조그만 책방들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쪽 길로 한번 가보면 있을 것 같은데. 뭐 거대한 출판 단지도 봤고 네. 지혜의 숲도 이제 많이 봤는데 뭐 이곳에는 어떤 책방들이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러면 우리 조금만 둘러볼까요? 예. 아마 근처에 있을 거예요. 소영 씨 저기 책방이 있는 것 같네요. 너무 간판 작아서 몰랐는데. 발전소 책방이라고 써 있고요. 근데 뒤에 발전소 책방 .5라고 써 있네요. 왜 점올까요? 되게 좀 궁금한데요. 책방은 책방인 것 같은데, 그쵸? 예.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왜 .5이지? 여기는 커피숍이네요. 이 반은 커피숍이고 이 반은 책방인가 봐요. 그래서 점오인가 보네요. 네, 예. 네. 여기도 헌책들이 네. 있고. 그게 뭐지? 월간 이웃? 뭐 게시판 같은데요? 미대 오빠 뭐 약간 예. 이 책방을 이미 잘 아시는 이 동네 주민분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주민들의 소식을 이렇게 모아서 같이 공유하는 그런 공간인 것 같네요. 그러게요. 예. 동네 게시판처럼 예. 그리고 이웃분들이 추천하는 책들도 여기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굉장히 이 공간 자체가 이웃들과 함께하는 그런 공간이 네, 마을 드러나는 사랑방 것 같고요. 같기도 예. 하고요. 여기는 이렇게 문구류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런 고양이 스티커나 메모지 같은 거를 사서 이 수익금으로 길냥이들을 돕는다고 써 있네요. 그래서 여기 고양이랑 관련된 네, 책들도 다양한 뭐 많고. 책들이나 고양이에 대한 뭐 습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자료들이 많네요.
산책과 길, 산책길에서 만난 선거. 오늘은 파주시의 동네 책방 발전소 책방 .5를 저희가 둘러봤는데요. 이 교수님은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솔직히 앞서서 출판 도시하고 지혜의 숲을 둘러봤기 때문에 여기 .5도 굉장히 큰 규모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와서 보니까 굉장히 작은 공간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정겨운 공간으로 쓰는 거에 굉장히 놀랐었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 또 숨겨진 메시지가 있다는 거에 네. 또 굉장히 한번 다시 놀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소위 말하는 .5라고 해서 공간을 좀 반으로 나눠 쓰시고 있는 거잖아요. 뭐 커피, 한쪽은 커피, 한쪽은 책. 이래서 사실은 책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겠구나 하고 들어갔는데 오히려 정말 생각보다 많은 책도 있었고 그 안에 품고 있는 가치는 뭐 2배, 3배, 정말 빅배가 될 정도로 근사한 공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곳의 주인분을 모시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동네에서 발전소 책방 .5를 같이 하고 있는 친구들과 같이 하고 있는 이정은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파주 산책길을 통해서 일상과 삶을 좀 변화시키는 공간들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하나의 공간을 좀 나눠 쓰는 이런 공간이 오히려 또 우리가 생각했던 좀 틀을 깨는 공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책방은 어떻게 탄생하게 됐나요? 예, 이 동네가 교화신도시라고 만들어진 지가 한 12, 13년 정도 됐는데 그 중에서 한 10년, 그러니까 2010년에 네. 이곳에 두 부부가 카페를 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는 교화도서관을 다녔었고 이 동네는 듬성듬성 건물이 얼마 없었고 그때부터 이 동네 사람들이 여기 거의 사랑방으로 활동을 하면서 여기서 만나서 모임도 가지고 여기서 만나서 뭐 밤에 문 닫고 맥주 한잔 하면서 얘기도 하고 독서 동아리도 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하다가 제가 재작년까지 이제 교화도서관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나서 여기 주인장하고 저하고 이제 동네에서 같이 놀던 친구들 몇 명이서 우리 100만 원씩 얻어가지고 신나게 팔고 싶은 책 팔다가 딱 영원되면 해체하자라고 네, 해서 네, 시작이 네. 됐는데 영원이 안 되고 계속 돈이 남아있는 관계로 네. 저희가 그렇게 하다가 지금 올해부터는 이제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서 사회적 예비, 사회적 기업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듣자 하니까 이렇게 공간은 좁지만 여기 네. 드나드는 손님은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시작이 이제 동네 사랑방이었기 때문에 동네에서 아줌마들이 모여서 바느질도 하고 그때도 예비 사회적 기업 한다고 막 네. 열심히들 다녔었어요. 그리고 이제 독서 동아리는 여기서 같이 독서 동아리를 하기도 하고요. 과학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코스모스를 한 8개월 동안 읽는 모임을 하세요. 여유 있게. 네. 다른 책도 읽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또 동네 남자분들이 그냥 남자분들은 보통 동네에서 모이는 것도 잘 안 하시겠지만 모이시면 왜 당구장 아니면 술집 아니면 노래방이잖아요. 근데 이 동네 분들은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뭐 탁구 모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토요일에는 가족과 함께 모여서 합창도 하고 마라톤 모임도 있고 네. 낚시 모임도 있고 아. 예 그리고 사진 동아리도 있고 네. 그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관심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본 모습이 전부가 아니고 뭐 네. 책방이나 커피숍뿐만 아니라 뭐 동아리방, 사랑방 역할까지 다 네.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뭐 도서를 취급하고 사람들한테 책을 읽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가 나눔의 장이 되는 공간이구나. 사람 책이죠. 네. 아버님이 국가 유공자였고 그리고 알차게 한 몇 년이 흐른 후에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글이 아닌 사진으로 엮어낸 거예요. 근데 컬러로 보게 되면 그 감정에 집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흩어지죠. 네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흑백을 통해서 책방에서는 그냥 뭐 책만 사가지고 그냥 집에 가서 읽는 거로 생각했는데 이 책방, 이 자그마한 책방에서 그리고 또 소모임을 하다 보니까 그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뭘 배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의외로 저희가 둘러보니까 책 말고도 여러 문구류 같은 것들이 눈에 띄었어요. 아, 그거는 이제 네. 저희가 굿즈를 만들겠다고 해서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티벳 난민들이 사는 다름살라에 네. 록바라는 그 여성 정착을 돕는, 티벳 여성 정착을 돕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서 물건들을 티벳 여성들이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오면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팔고 그 수익금이 가면 티벳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학교에 책을 갖다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있어서 이제 그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갖다 놨고, 저희가 또 교화도서관에 그게 홍보가 돼서 교화도서관에서 매년 12월 10일 네. 그 달라이라마 뭐 노벨 평화상 받은 날에 티벳 난민인 텐진 자명이라는 네, 분이 네. 오셔서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장을 열면 네. 그때는 아주 고가의 손으로 만든 네. 티벳의 물건들을 만나면서 또 책을 기부할 수도 있는 좋은 일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옆 동네에 사시는 분인데, 일러스트 하시는 분인데 캣맘으로 활동하시다가 네. 이제 고양이가 좋아서 고양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네. 그 일러스트 페어에 갔을 때 되게 반응이 좋았대요. 그래서 그분이 저희한테 주시면서 내가 이걸 싸게 줄 테니 조금만 붙여서 판 다음에 좋은 데 썼으면 좋겠다 그러셔서 저희가 그거를 팔고, 그다음에 수익이 나면 그거로 여기 동네에 지금 고양이들이 많이 네, 다녀요. 네, 네. 그래서 그 아이들 밥을 사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러면 사실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책방인데 또 이런 책방에서는 어떤 책을 추천하실지 저희가 주인장님께 한 권의 책을 추천받고 싶거든요. 저희 책방에서 다양한 동아리가 있어요. 과학책도 있고 뭐 인문 독서, 아니면 뭐 일본어도 책을 같이 원서를 읽는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모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줌마들 모여 있는 동아리 네. 중에서 올해 1월에 이 책을 읽었어요. 아픔이 길이 되려면, 작년에 아주 많이 호평받았던 예, 책이죠. 호평을 받았던 네. 책이죠. 저희도 다양하게 동네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아픔? 소수자들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이분의 책을 읽어보니까 아, 다른 언어로 얘기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몰랐던 부분은 아닌데 네. 아, 이렇게 표현도 되는구나. 그래서 참 이 책이 좋아 네, 네, 남았었어요. 네. 그러면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으신 한 구절을 저희가 듣고 싶은데. 네. 저희가 항상 이제 읽으면서 서로가 꼭지꼭지 이제 남았던 부분 같이 나눠서 읽고 낭독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뭐 다른 책 읽었던 거 얘기도 하는데, 네. 저는 아주 맨 끝에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저는 20세기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혁명이라는 단어의 매력을 느끼지 않게 되었어요. 사회를 전체적으로 바꾸어내는 혁명의 전망 없이 나는 어떻게 해야 진보적으로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고민이 제게는 20대 내내 큰 화두였어요. 좀 더 근원적으로 말하면 꽃이 필 것이라는,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기대 없이 어떻게 나는 계속 씨앗을 뿌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었어요. 그 고민이 마지막에 닿았던 지점이 그런 거였어요. 사회가 급격하게 바뀔 수 있다는 꿈이 없다면 남은 길은 자신의 삶에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진보적인 실천을 하도록 하고 그럴 수 있게 준비를 하자는 거였어요. 그렇군요. 정말 책을 꼼꼼히 읽으신 티가 나는 게 이렇게 포스트잇이 곳곳에 붙어 있고. 네, 저 필기하고 이제 포스트잇은 따로 구분해서 하고 네.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고, 왜 어떤 언론인이 그랬잖아요. 머리에서 손까지가 제일 먼 거리라고. 근데 이분은 과학자예요. 과학자로서 과학의 언어로 소수인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담담하게 하거든요. 우리가 혁명, 뭐 연대, 네. 투쟁 이런 단어가 안 나와요. 어. 그냥 같이 갑시다. 근데 사실은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거야말로 더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동네에서 책방이라면 사실 이런 부분에서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매일 좀 논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책 읽고 놀려고 그러고 네. 있어요. 아, 이 책방에서 소개를 해주셔서 이 동네 주민분들이 이렇게 좋은 책들을 계속 즐겁게 읽으시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우리 국 교수님한테도 오늘 주제에 맞는 혹시 책을 한 권 준비해 오셨죠? 예, 저는 아무래도 건축가다 보니까 그 건축에 관련된 책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네. 건축 음악처럼 듣고 미술처럼 보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제 정리하는 멘트인 것 같은데요. 저 건물은 멋있는 겁니까? 이 질문은 잘못된 것이다. 잘못되어 있지 않으면 위험하다. 우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질문자 스스로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두 눈으로 보아야 한다. 대상의 감상과 판단은 스스로 하여야 한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건축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 의존한다기보다는 아주 기본적인 거라도 스스로 뭔가 음악을 듣거나 우리가 미술을 볼 때도 꼭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거가 아니라 자신이 본인들이 느끼는 거, 그 느끼는 거 보는 눈을 높여야 우리가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미술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주 자세히 친절하게 소개됐던 그런 건축책인 것 같습니다. 아, 이 건물은 멋있는 겁니까? 라는 질문은 이제 하면 안 되겠네요. 네. 저도 책을 한 권 골라왔는데 오늘 약간 우리 방송 주제가 자발적 고립 이런 게 있었잖아요. 제가 정말 딱 맞는 분이 책을 쓰셨는데 또 이 책이 우리 발전소 책방에도 있어가지고 제가 기쁜 마음에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요조 씨 아시죠? 이제 음악도 하시고 또 서울에서도 책방을 하시다가 지금은 제주에서 책방을 여셨어요. 사실 바쁘게 일하실 만한 분들이 또 파주에도 그렇고 제주에도 그렇고 왜 자기만의 터전으로 옮길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흔히 정말 약간 바쁜 세상에서 떨어져서 나만의 시간, 나만의 여유를 갖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은 그 요조 씨가 매일같이 읽은 책을 한 권씩 매일매일 다른 한 권에 대한 서평을 쓴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책만 읽으면 정말 많은 책에 대한 독후감을 얻을 수가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이 중에 한 구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알짜배기 네, 알짜배기 책입니다. 네. 여기서 카모메 식당이라는 책을 읽으시고 쓴 내용인데요. 재채기 하듯이 사는 거 지긋지긋해 내뱉어버리면 신기하게도 그 순간 어느 정도 살만한 기분이 들 때가 있다. 그러다가 그렇게 잠도 들고 밥도 먹다가 어떤 날에 아무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고 다만 아무 곳이라도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되겠는 마음으로 묵묵히 여행 가방을 꾸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은 대부분이 사람이다. 라는 문장을 보아왔습니다. 좀 부정적이지만 때로는 사람에게서도 벗어나고 싶은 순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순간을 잘 써주신 구절인 것 같아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문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책을 골라보았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이렇게 책방 주인님을 만나서 추천책을 소개해드리면 저희가 끝 인사를 드리곤 했었는데 오늘은 이게 끝이 아니고요. 책의 도시 파주에서 책을 함께하는 산책길을 골고루 둘러보는 오늘 마무리도 책이 있는 좀 특별한 공간에서 함께 해보려고 하거든요.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른 공간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코스를 와봤는데요. 여기가 헤이리 쪽인 것 같은데 이 동네 분위기도 좀 심상치 않고요. 이 건물도 색상이 약간 옥색이라고 해야 하나? 색상이 예쁜 것 같아요.
굉장히 특이하죠. 네. 이 건물은 이제 외관은 그 단순해 보이는 이제 박스 건물인데도 네. 보시면은 이제 일단 색상부터가 독특한데 네. 이게 이제 페인트가 아니라 콘크리트라는 재료, 원재료에 네, 이제 네. 도색을 해서 콘크리트로 만든 건물이죠. 그래서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나면은 이제 벗겨지거나 그쵸, 이렇잖아요. 이거는 이제 원재료의 그거를 그대로 살려주면서 또 이제 그린의 이런 색상이나 옆에 보시면은 이런 메쉬 철망이 담쟁이 덩굴이 그대로 타고 네, 올라가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철망을. 보이시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물이 자연 속에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오늘의 마지막 장소 예. 왠지 이 건물 색상이랑 덩굴들처럼 좀 편안한 공간인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마지막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네. 공간으로 같이 가보시죠. 민박집 같이 생겼네. 실례합니다. 엄청 집처럼 되게 아늑한데요? 네. 이게 뭔가 층고도 굉장히 높고요. 네. 또 보니까 각 공간들이 여기로 다 연결되어 있는 딱 그런 그러네요. 거실 같은 공간이네요, 여기는. 이런 포근한 공간을 만든 분들은 어떤 분이신지 저희가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네,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긴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따뜻한 공간에 저희가 초대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런 북스테이 공간을 만들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한 그 25년 정도 네. 이제 사회생활을 미디어를 위해서 일을 해왔어요. 이제 네네. 그 기자로서 이제 네. 일을 해왔는데 그러셨구나. 그 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매일매일 치열하고 늘 그 시간을 쪼개서 활용해야 되는 그런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좀 후반기 삶은 전혀 다른 형태의 조직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네네네.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 결과입니다. 네. 네. 저는 건축가라서 그런지 이게 건물의 외관이나 이제 내부의 인테리어 이런 것들에 눈이 먼저 가는데요. 네. 이런 건물을 이제 만드실 때, 건물을 이제 건축을 하실 때 어떤 생각하셨던 부분이나 또 인테리어도 굉장히 또 독특하고 또 굉장히 포근한 느낌을 주는데요. 네. 인테리어를 하실 때 어떤 생각하셨던 것들이 네. 있을까요? 예, 예. 저는 건축은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가 여기서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숲이 바로 예. 뒤에 숲이 있고 예. 앞에 자연이 있는 예.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저는 이 건물이 어떤 컨덴서가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숲이 단절되는 그런 느낌을 없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 나중에는 이것이 하나의 자연 덩어리 같게 보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뒤에 산과 이 자연 덩어리와 정원으로 연결되도록 그래서 네. 그 건물 자체도 약간의 연두빛 콘크리트로 했고요. 네, 네. 그 옆에는 첨단 넝쿨 식물이 건물을 뒤덮도록 네. 해서 하나의 그 큰 건물 식물 덩어리처럼 보이도록 네. 이렇게 건물은 염두에 두고요. 그리고 층고도 이렇게 낮게 해서 예, 어떤 예, 흐름이 예. 끊기지 않도록 염두에 두고요. 예. 뭐 인테리어는 특별하게 인테리어를 염두에 둔 거는 없습니다만은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주위에 자연이 있기 때문에 네.
자연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네. 가장 염두에 뒀어요. 그래서 창이 많습니다. 네. 대부분 창이 많은 이유는 필요하면 블라인드를 내려서 자연과 안에 네. 계신 분이 그 자연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안에 계신 분이 결정하도록 했어요. 네. 그래서 자기가 고립되기를 원한다면 블라인드를 내리고 단절하면 자기가 스스로 네. 리트리트하게 고립되는 거고 네. 블라인드를 올리면 앞뒤가 자연인 것이 바로 자기하고 대면하도록. 예. 그래서 전부 다 통창이거나 아니면 코너에는 코너창을 해서 예. 화면을 와이드하게 넓게 해서 자연이 가장 가까이 있도록 필요하면 내 홀로 고립되도록 이런 것을 염두에 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책이 가득한 공간에서 뭐 자연도 느끼고 혼자만의 시간도 가질 수 있지만 방문객분들이 원하시면 또 주인님이랑 면담도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요. 지금 원래는 이 공간이 네. 그러니까 저의 작업실이고 제가 글을 쓰는 작업실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원래 초에는 이제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나 또 다른 장르의 사람들이 와서 같이 작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뒀죠. 그래서 이 서재는 저희가 뭐 20, 30년 저와 함께 했던 그런 14,000여 권의 책들을 저 혼자만이 아니라 네. 저하고 같이 작업을 하는 그런 작가들이 오셔서 같이 소통하기를 원했던 거죠. 학회 자료로 공유하면서. 그런데 나중에는 오히려 그 캐스트분들이 다른 손님들이 이 공간을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들에게도 공개를 해서 그분들이 계속 그 어떤 장애 없이 네. 그 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북스테이로 온 지가 13년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여기 오시는 이유는 그런 책과의 대면, 책 속의 인물과의 대면도 있지만 또 직접적인 사람과의 만남을 또 그리워서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그분들이 여기서 숙박을 위해서 오기보다 이제 어떤 소통을 위해서 오죠. 그래서 여기 많은 사람들이 뭐 지난 13년간 다녀가셨고 그분들과 이런저런 깊은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어떻게 북스테이라는 개념이 잘 네. 아는 분도 있지만 아직 잘 모르는 분도 있는데 네. 책과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함께 보낼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이 이제 매개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소통의 매개. 그러니까 책 속의 인물을 만나기도 하고 그 우리가 지금 대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현재밖에 없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만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책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자기가 혼자 그 책 속의 인물하고 대면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같은 책을 읽는 사람들끼리 그 책 이후에 또 이렇게 대화하고 각기 다른 생각을 나누는 방식으로 또 그 생각을 공유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책을 읽고 난 이후에 자기 스스로를 명징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통해서 또 자기와의 대면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책이 매개가 되지만 홀로 혹은 같이 혹은 현존하지 않는 인물과의 대화가 가능한 그런 공간이 바로 북스테이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공간에 저희가 왔으니까 또 북스테이 주인장님의 추천책을 안 받아볼 수가 없는데요. 책을 한 권 추천받을 수 있을까요? 한 10,000여 권의 책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네, 10,000권에. 딱 한 권이야 되나요? 너무 오랜 기간 하긴 책과 함께 하셔가지고 진짜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정말 오늘 딱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 권의 책을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딱 한 권이라면 네. 이 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공간에서 생활하는 방식을 저한테 제안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치열하게 이제 현실을 사시다가 미국 동부에 아주 시골로 들어가서 집을 짓고 작업자족을 하시다가 100세 되던 해에 곡기를 끊고 영면하신 분이에요. 그 시골에 들어가서 그 이제 후반기 삶을 사신 기준은 4시간의 이제 작업자족을 위한 근로
노동, 그리고 타인과의 이런 만남을 위한 또 4시간의 시간, 그리고 뭐 글을 쓰거나 자기 시간, 자기의 명상의 시간 또 4시간, 이런 식으로 자급자족과 소통과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삶을 실천하신 분이죠. 저는 여기서 제 목표가 바로 그거였고, 지금도 비율은 다르지만 이분의 삶을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스콧 리어링은 치열한 현실, 그리고 자연과 합일되는 삶, 그리고 자기 순수한 노동을 통해서 자급자족한 근로를 죽을 때까지 실천했던 저희 스승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책에 그 말씀해주신 부분이 드러나는 네. 어떤 내용을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에피소드나 뭐. 네네. 한 줄 한 줄이, 그리고 또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한 줄뿐만 아니라 행간조차도 다 설명드리고 싶을 만큼 참으로 저희 스승님이신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분은 제가 가장 모토로 삼는 것은 자기 자신의 그 생존을 위한 누구의 힘을 들이지 않고 자기가 바로 근로해서 생산해서 먹어대는 것,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고립하지 않고 사람을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자기와 타인과의 어떤 교류를 실천하면서 선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 그리고 또 자기 홀로 하면서 명징하게 자기 수양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 그런 내용입니다. 아직 저희가 이 스콧 니어링의 삶처럼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언젠가는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설명해 주시면. 이제는 죽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이분도 건강하게 사셔서 백수의 곡기를 끊고 돌아가셨지만 곡기를 끊지 않는다면 두 분은 아마 모르긴 해도 150수 정도는 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좀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너무 많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 몇 살까지 살든 뭔가 이렇게 살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너무 좋은 가르침 그리고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도 이제 빨리 끝인사를 드리고 이 공간을 좀 더 누려봐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은 오늘 산책길 어떠셨어요? 오늘 기대 이상으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일단 날씨도 너무 좋았고요. 날씨 좋은 날에 산책을 하면서 정말 책으로 이루어진, 책으로 가득 찬 파주 출판단지부터 지금 여기까지 쭉 오면서 너무 많은 어떻게 보면은 생각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많은 다양한 책들처럼 또 건축도 그랬고요. 우리 사람이나 이런 개개인의 각자가 개성과 그런 다양한 생각들이 같이 파주나 해일이 이런 마을처럼 각자 이렇게 조화롭게 민주주의를 통해서 그 개성이 발휘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다시 가져보게 됩니다. 네, 저도 오늘 교수님께 건축 지식도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참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오늘 저와 함께 산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오늘 이 공간에서 좀 마음에 드는 공간에서 좀 쉬고 가도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제가 서운할 겁니다. 그리고 두 분의 손해일 테고. 그렇죠. 그럼 저희가 마음에 드는 공간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